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바로 이 차량은 경차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대명사의 그 차, 모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차가 거의 없죠. 캐스퍼, 레이, 모닝 이 세 가지 정도만 현재는 신규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리워했던 스파크라는 차량, 우리가 마티즈라고도 알고 있는 차죠. 그 차는 이제 전격적으로 GM에서 단종을 하면서 이제 몇 안 되는 경차 선택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경차라는 차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경차라는 차를 살 바에야 뭐 준중형이나 전기차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유지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모닝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는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면 모닝으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이 모닝을 영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닝이라는 차가 이 2026년도에도 과연 구매할 가치가 있는 차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차 모델들 중에서 과연 이 모닝이라는 차를 택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이 차의 앞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더 작아 보이지 않나요? 아담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판매되는 일반적인 차량 중에 가장 작은 모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상당히 앙증맞고 작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형부터 이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되는 이 모닝은 보시다시피 스타맵 시그니처라는 기아의 디자인 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 앞에 또 이렇게 굴곡을 주는 양쪽의 후드 라인과 퍼팅 라인도 여기 한 줄만 만들고 이쪽을 또 이렇게 이탈시켜서 어떻게든지라도 차가 조금이라도 커 보이고 좀 웅장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되게 기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몰라, 뭔가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이렇게 멋들어진 램프를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DRL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냥 모양만 예쁘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도 뭐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요 하단에도 요 공기 흡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무려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 그 실버의 스틸 모양의 라인과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 라인을 적절히 잘 조화롭게 했죠. 그래서 기아차들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비슷한 룩을 그대로 이 차에도 녹여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놀랍다고 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공기 흡입구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공기 흡입구가 여기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그냥 하단에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공격적인 성향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이드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차체가 낮고 귀엽죠, 그죠? 도어에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터치 버튼도 붙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이제 리피터를 길게 넣어서 충분히 방향지 시승을 켰을 때 시안성이 드러나도록,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런 부분을 넣은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도 보시면 지금 이 차는 이제 14인치가 끼워져 있는데 14인치 휠인데도 그게 없어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름 이 차급에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요 각진 요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이랑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후면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도 디자인 신경을 많이 썼죠. 이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 여기 이렇게 이쪽부터 역기역자 형태로 올라와가지고 이쪽을 가로지르는 이 긴 어떤 이 디자인 라인이 이 차를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체의 안정성도 가지고 오고요. 보통 옛날에 경차들 보면은 여기에만 조금 램프가 달려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차가 작아 보이고, 안 그래도 경차인데 더 경차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EV3라든지 다른 기아차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디자인 아이디를 넣어줌으로써 차가 저렴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기아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차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카메라 같은 것도 잘 숨겨놨고요. 여기 트렁크를 여는 리드 트렁크 버튼도 여기 밑에 있습니다. 트렁크 오픈 버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숨겨놔서 차가 최대한 저렴해 보이지 않게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또 여기에 이제 디퓨저 부분도 색깔이 다른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플라스틱을 집어넣어가지고 투톤감을 줘서 좀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성향을 좀 드러냈다라는 부분들도 좋습니다. 이 경차를 항상 리뷰할 때마다 트렁크 공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닝의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 다행인 거는 1, 2열이 6대4 시트로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데 짐이 좀 많이 실릴 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 6대4 폴딩을 접어서 짐칸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이 부족한 트렁크 공간을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렁크 공간이 경차치고 작은 편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깊이도 지금 깊이가 거의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차치고는 좀 공간을 많이 만든 편인 것 같아요. 시내 주행 용도로 주로 많이 쓰실 거니까 그럴 때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이거를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 사용하셔도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충분히 뒤에 트렁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폴딩을 해서 그럼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딩 레버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밀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트렁크 러기지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빠져요.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빼셔서 여기도 이제 뽑으면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빼서서 이렇게 공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차박이 가능한지는 뭐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폴딩에 쓸 수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폴딩 시트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시고 기대하시던 모닝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금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제가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 그 시트 정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네, 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고요. 뭐 무릎 공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무릎이 닿긴 하지만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행스럽게도 발 밑으로 시트가 밑으로 발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뭐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뒤에 USB-C 포트 충전 단자가 한 개 있습니다. 열선 같은 건 이 옵션에는 없어요. 제가 2015년도에 산 K3랑 똑같이 생긴 네모인 것 같아요.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플라스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장재인데 여기다가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줬다는 거는 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조명도 따로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네, 이제 앞좌석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성인은 앞좌석에만 탄다라고 보시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차입니다. 뭐 사용 목적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스위치들이 있는데 운전석만 이제 운전석도 원터치가 아니네요. 네, 모든 좌석 원터치는 없고요. 여기 뭐 도어 잠금 스위치, 윈도우 락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미러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피부가 닿는 부분은 인조 가죽 같은 부분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이 차급에 맞게 잘 해놨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조사각 각도 조절하는 이제 스위치,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자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차급이 있죠. 미끄럼 방지 기능을 오프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타이어 공기압을 초기화하는 버튼입니다. 공기압 경보가 떴는데 이제 바람 넣은 다음에 요걸로 세트를 누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면서 공기압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센서가 확인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특이하죠. 되게 예쁘죠. 세로로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작성도 편하고 이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랑 똑같은 디지털 클러스터인 것 같아요. 시인성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오늘 상당히 추운 날인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 조수석에 탑승을 해서 이제 PD님이 촬영을 해주시는데 요게 조수석에 타면은 이제 화각이 안 나와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차 공간이 상당히 흡사하다.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있고요. 스티어링은 여기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가죽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요 약간 저렴이한 느낌의 핸들 들어있고요. 요거보다 이제 윗등급인 이제 시그니처 등급에 가면은 이제 가죽이 들어가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없고요. 요 차가 차값이 120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해요. 1200 뭐 한 50 뭐 옵션에 따라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급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조절은 여기 앞뒤로는 안 돼요. 요 위아래로만. 이건 레이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과 이쪽에 이제 핸들 조절 스위치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모닝에 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꽉 차 있습니다. 중간 옵션만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음성 인식도 놀랍게 되고요. 뭐 그다음에 여기 뭐 오디오를 이제 뭐 라디오, 오디오, 블루투스 이런 걸 이제 변경하는 스위치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트랙 조절, 전화 받고 즐겨찾기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기아차에 있는 버튼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전자식 계기판에 여기 뭐 주행 정보라든지 내비게이션 정보,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누적 정보, 연비 정보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그 창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로 공기압을 볼 수 있는 화면은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놀랍게도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 시그니처 등급 말고 요 밑에 프레스티지 등급은 속도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속도만 유지해주는 정속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 위에 시그니처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놀랍게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차간거리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조금 더 주행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정답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조그만 거 달려 있고요. 현대기아의 그 예전 CCNC 나오기 전에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미디어도 보시면 뭐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이것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하죠. 야, 요만한 차에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놀랍지 않나요, 진짜? 정말 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노브 스위치도 달려 있고요. 좋은 거는 이제 터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뭐 예쁘거나 하진 않다. 요 블루투스 로고 너무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거 진짜 와, 저는 이거 거의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근 1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상등 스위치가 누르기 좋은 위치에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그 다음에 운전석은 통풍 시트를 각각 2단계씩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마한 컵홀더가 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눌러서 컵홀더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넓은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핸드폰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뭐 무선 충전이 된다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보시는 바로 이거, 그죠?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이 아니라 이제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C포트 충전기, A포트 충전기 둘 다 있네요. 이거는 뭐 용서가 싹 가능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울렛도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한 글러브 박스, 오, 글러브 박스 되게 크네요, 그죠? 글러브 박스도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암레스트가 있는데 앞으로 나오진 않네요. 여시면 안에도 조그만한 귀여운 복잡한 공간들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시면 거울도 달려 있어요. 따로 램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룸밀러, ECM 룸밀러, 옛날에 보셨죠? 많이 두꺼운 거면 보셨죠? 이것도 같이 달려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이 차의 모든 기능이에요. 음성인식 기능으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해수욕장.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 네, 잘 진행이 됐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변속기어. 여기 P를 넣을 때마다 약간 충격이 있어요. 한 18.8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이제 해안국도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조금 달려도 보고 해보면서 이 차의 주행 성능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내 주행을 다닐 때는 너무너무 경쾌합니다. 너무너무 경쾌하고요. 그냥 뭐가 밟는 대로 나가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너무너무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과연 이 경쾌한 감정이 몇 킬로까지 유지가 될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벌써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지? 왜 엑셀을 밟는데 차가 안 나가지? 방금 전에 스포티지 1.6 터보를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연이어서 찍고 있는데, 그 차를 찍고 와서 그런지. 자, 이제 본선 도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밟아보면서 이 차의 출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레인은 엄청 빨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닝은 별로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 가속감은 레이보다 모닝이 훨씬 경쾌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차가 가볍잖아요. 똑같은 엔진인데 이제 공차 중량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엔진 RPM이 지금 3000까지 올라갔고요. 탄력을 받으면 좀 속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좀 굼뜬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차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막 엄청 안 나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노면 소음, 흔절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레인은 이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레인은 이거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경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일단 엑셀에 힘을 빡 줘도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가속력이 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2013년도 그때 이제 올류모닝 이런 차들 타보면 좀 속도가 한 100km가 넘어가면은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속을 할 때 정말 듣기 싫은 엔진음이고 하는 정말 듣기 싫은 엔진음이 내가 차를 학대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자, 좀 정차시에서 가만히 있을 때에도 진동이 은근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차가 렌트카기 때문에 얼마만큼 관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차 시 진동이 꽤 있어요. 디젤 차처럼 진동이 있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스타트는 속도가 잘 올라가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기어가 4단 변속 기어가 있다 보니까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에 올라갈 때 딜레이가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기에는 답답한데 무슨 효과가 있냐면 80km밖에 안 밟았는데 한 110km 밟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가속력이 빠른 건가? 이런 느낌이 들게. 제가 지금 80에서 90, 100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연비 19입니다. 지금 19. 연비는 좋아요. 경차가 무조건 연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차는 고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안 좋습니다. 물론 모든 차들이 그렇지만 경차는 그게 더 드라마틱하게 연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차는 110 이상을 넘기지 않고 주행을 하셔야 경차로서의 연비적 효과를, 경제성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속주행만 쭉 한다고 하시면 연비 뭐 한 18 정도도 나올 것 같아요. 17, 18 정도도 충분히. 마컨의 탈 것 리뷰. 예전에 이제 쉐보레에서 이제 스파크라는 경차가 나왔었잖아요. 그 쉐보레 스파크 경차가 나왔을 때 경차 전쟁이었죠. 양대 산맥이었으니까요. 이제 같은 급의 경차였잖아요. 거의 생긴 것도 비슷하고. 스파크가 좀 앞에 있는데 스파크와 모닝 중에 어떤 차가 좋은 차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파크파가 있었고 모닝파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약간 편의 장비는 모닝이 우수하고 주행 성능은 스파크가 우수하다라는 의견이 좀 그냥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파크도 소유를 꽤 오래 받은 M300,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구형 스파크, 그 다음에 그 신형 지금 더 넥스트 스파크 두 개를 다 소유를 했었는데 스파크보다 진동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같은 속력으로 다녔을 때 스파크는 그렇게 진동 소음이 막 심하진 않아요, 경차치고. 그리고 이렇게 엔진 소리는 뭐 제가 볼 때 뭐 또이또이인데 모닝이 조금 더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만족감, 뭐 진동 소음,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파워, 이런 거는 한 40km, 50km까지 초반 가속력에서는 모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원래 현대기아 차들이 조금 초반 가속력을 강하게 하는 토크 세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모닝이 초반에서 한 50km 구간에서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60km를 넘어가면 80km대까지 진입을 하고 그 이상대로 가면 확실히 스파크가 잘 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도 약간 오르막길인데 80km인데 RPM이 3,500까지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스파크에 비교해서요. 그 다음에 주행 안정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레이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레이는 아무래도 차고가 높고 바퀴가 차고에 비해 작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린 영상에서도 레이 영상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뭐 안정성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확실히 바퀴가 작고 차체가 크니까 뭐 댓글 중에서 뭐 코너를 돌면은 뭐 넘어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잡아 돌려도 코너에서 넘기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뭐 100km로 넘기고 이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또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안 그렇습니다. 근데 모닝은 확실히 레이보다 차체가 낮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은 레이보다 훨씬 낮고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뭐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로 주행을 하셔도 물론 뭐 듣기 싫은 소음이 나고 좀 큰 풍조럼이 나고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뭐 주행 안전성 자체가 불안할 정도다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자,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지 궁금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네요. 차간거리가 2단계, 1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조절이 되고 있고요. 속도가 자동으로 80km에 맞춰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앙차선 유지 보조 장치까지 키면 크루즈 컨트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앞에 차가 있는데 감지를 하고 속도를 줄입니다. 와, 모닝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니요. 진짜 훌륭합니다. 왜냐면 사실 모닝을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초보 운전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경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같이 그냥 난 차가 작은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중요한 옵션이니까.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앞에 차가 있을 때 감속을 하다가 차가 없어지면 다시 재가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가속을 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뭐 엔진 출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뒷차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게 어딥니까? 근데 제가 레이가 1,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차는 넓은 어떤 공간과 여러 가지 소음, 그러니까 레이는 제가 탔을 때 확실히 되게 차급에 비해 조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만 너무 비싸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차가 1,500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비싼 느낌이 있는 거. 저는 1,500만 원이면은 300만 원 더 주고 레이 살 것 같아요. 물론 레이보다 이 차가 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분명히 모닝이 레이보다 가지는 이점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차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고, 확실한 건 레이보다 더 경쾌히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밟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밟기가 싫어. 왜냐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이 뒷좌석에 성인 못 타거든요, 진짜.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엄청 좁고. 근데 레이는 이제 실내 공간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이 고고도 높고 답답한 느낌도 없고, 옆좌석이 슬라이딩 도어로 열려서 있는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 차를 새 차로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중고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차가 중고가 방어가 되게 잘 되거든요. 중고로 사서 중고로 다시 되팔아도 크게 손해를 안 보고, 그래도 신차보다는 어쨌든 싸니까 저는 1,500만 원 주고는 사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경차를 살 건데 나는 차에 돈을 쓰고 싶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사면 그럼 맞나? 왜냐면 그것도 가성비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모닝은 중고다. 모닝은 중고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 새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1,500 주고 이 차를? 약간 이런 느낌이 1,570이면 1,600이잖아요 사실은. 1,600 치고 이 차를? 차라리 아반떼 중고나 그러니까 지금 경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경차가 신차도 나오지 않고 경차 시장이 많이 죽었냐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차값은 올랐죠. 그러니까 차값이 오른 거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차값이 다 올랐는데 경차값만 안 오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값이 오르는 거,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차라는 차 자체가 그 예전에 경차가 1,000만 원 언저리였을 때 보다 좋아졌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품질 자체는 예전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가격만 오른 느낌인 거죠. 물론 편의 장비들 이렇게 좋아졌죠.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막 충분히 만족을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차를 탔을 때 이 차 되게 괜찮다라고 느끼는 건 승차감, 소음, 진동 이런 게 본능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크게 만족되지 않는데 차값만 오르다 보니까 경차를 사기가 꺼려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차라리 몇백만 원 더해서 중고로 위에 있는 아반떼라든지 셀토스, 티볼리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경차라는 차가 저에게 주는 어떤 이 주행 경험들, 어떤 진동 소음에 대한 만족도, 그것과 대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가격의 가치가 충분하냐라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중고 경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아싸리 한 급 위로, 중고 한 급 위로 올라간다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닝이라는 차가 안 좋냐? 절대 아닙니다. 괜찮아요. 차 재밌어요. 펀합니다. 진짜. 도착을 해서 편의점에 갔다 왔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 이 모닝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차라는 것을 오로지 운송수단으로서 접근을 하고, 특별히 내가 차에다가 큰 돈을 쓸 필요가 없거나 영업용이라던가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실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크게 부족함을 주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잘 서고요.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도 이 차급에 비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운전의 재미도 있어요. 작은 차를 운전해서 느끼는 재미가 있잖아요. 좁은 서울 시내, 복잡한 시내 이런 데서 주차라든지 어떤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자가용으로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조용한 정숙성, 어떤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들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가 지금 1,500만원 중후반, 1,500만원 70만원 정도 하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주고서 이 차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한 200만원이나 180만원, 70만원 정도만 지불을 해도 레이라고 하는 이 차보다 같은 급이지만 훨씬 더 안에 실내 공간과 거주성이 좋은, 그리고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진동 소음이 억제되어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혹시 모닝을 구매하고 싶으신데 내가 이 차가 나한테 맞을지 또는 어떤 급을 사야 될지, 이 차를 사야 될지 레일을 사야 될지 캐스퍼를 사야 될지 아니면 급을 올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마이카 컨시어지 그 상담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차량 선택과 출고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자동차 리뷰 마컨의 탈 것 리뷰 모닝편 재미있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멋지고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 차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